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식 대표입니다. 어려운 시장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자, 우리 김우식의 추세매매의 선을 넘는 종목들 두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진짜 아마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진짜 용자입니다. 용감하신 분입니다. 전쟁 중에 그리고 온갖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와중에 40년 내 최고의 인플레 와중에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용자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알고 2020년 넘어왔지 않았겠습니까? 해서 각오를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수익 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두 번째 강의를 준비했고, 강의 말미에는 롱텀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추세 매매를 믿는다면 여러분 부자를 만들어 드릴 그런 종목들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앞서서 첫 번째 강의 이후에 많은 분들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관련된 또 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또 이벤트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 주시면 우리 강의가 더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많은 댓글, 응원의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장 마감이 무려 코스닥이 또 2% 빠졌어요. 오늘 현재 시각 그렇습니다. 시장 제가 흔히 드리는 말씀, 제가 한 달째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시장을 예측하지 말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측도 안 되고 대응도 안 되는 시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시장에 대한 팁이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도 잘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시장은 워렌 버핏과 같이, 종목은 빌 에크먼과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 워렌 버핏,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워렌 버핏이 지금 어려운 시장에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과연 버핏은 지금이 바닥인 줄 알고 매수하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지금 시장에서 내 종목이 지금 매수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다면 싸기 때문에 나중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워렌 버핏은 이 시장에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목은 빌 에크먼과 같이, 지금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보면 5개 종목 중에서 1개 종목 이상이, 20% 이상이 52주 신저가를 때리고 있어요. 미국 시장도 절반 가까운 종목들이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는 엄청난 시장이 지금 벌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빌 에크먼과 같이, 무슨 얘기냐? 넷플릭스 마이너스 30-40% 손실 보고 판 사람입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은 팔아야 돼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종목은 내가 30이든 40 어떤 손실을 보더라도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요 두 가지만 명심하고 가신다 그러면은 큰 리스크는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의 팁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우리 강의 우선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강의 간단히 요약한다 그러면, 우리 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시장의 흐름을 쫓는다는 얘기죠. 흐름을 쫓는 소는 살아남지만은 흐름을 거스르고 힘 빠진 말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보십시오. 어떤 시장인지. 이 추세를, 이 섹터 추세를, 이 종목의 추세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홍수에 휩쓸려서 사라질 수도 있다. 투자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의 계좌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추세를 쫓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일봉이 이렇게 딴딴딴딴 일봉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우리가 매매를 매일 분봉, 일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월봉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아니면 채널을 만드는 저점 고점을 잇는 선을 그어서 추세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 선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스탠스는 이런 스탠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채널 형태로 보더라도 여기 60일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보더라도 상승 추세가 분명하고, 그리고 변곡이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이고 있는 지금의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추 태산, 시장의 추세가 위로 올라갈 때는 태산을 바치듯이 우리는 버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추세가 꺾이고 난 이후, 우리 8월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장이 꺾였죠. 추세가 꺾이면은 발효홈이 호랑이가 꼬리치듯이 가볍게 날려야 된다. 이게 지난번 강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추세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요거 보십시오. 이번 주 강의 가장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제가 여러분이 하나 체득하신다 그러면은 오늘 시간 다 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방금 보셨던 그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상승 추세일 때는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되고 하락 추세일 때는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건 너무나 쉬운 건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상승 추세일 때는 언제 매수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하락시. 상승 추세일 때는 조정시마다 매수, 조정시마다 매수, 조정시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 왜? 추세적으로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그렇죠?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변곡이 나왔습니다. 딱 변곡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바뀌죠. 추세 매매할 때 딱 한 번 위험한 적이 있는데,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변곡이 나올 때. 이때는 틀려요. 빠질 때마다 사게 되면 밀립니다. 딱 한 번 틀리고 추세 바뀌면 그 다음부터 아래쪽입니다. 자, 추세가 아래쪽으로 꺾일 때, 하락 추세일 때는 반대의 매매를 하셔야 돼요. 상승할 때마다 매도. 상승할 때마다 매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해야 돼요. 우리 시장이 지금 어느 추세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 서학개미 분들 많은데 1월부터 어느 추세로 들어왔었습니까? 여기 있어요, 지금. 하락 추세. 하락 추세에서는 시장만 보면,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시장만 보면은 반등시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게 기본 매매 방법입니다. 그게 스탠스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죠. 추세가 바뀔 때까지. 추세 바뀔 때까지는 반등시마다 매도하는 게 기본적인 매매 스탠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장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상승할 때마다, 여기 보시면 상승할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매번 꼬일 수 있거든요. 요거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일 때 우리가 어떤 매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시는 게 좋다. 대신 시장이 이런 흐름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도 다르겠죠? 상승 추세인 종목이 있고 하락 추세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매 스타일은 다르게 가셔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요 부분을 바로 대입을 해서 한번 보죠. 자, 이 종목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 저거 내 건데 라고 하신 분 계실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27만 4천 하고 있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지. 2차 전지주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일 때는 조정시마다 매수. 상승 추세 종목. 그렇죠? 상승 추세 종목. 기본적인 매매 센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락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할 때마다 먹죠. 계속. 왜? 상승 추세니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입니다. 이게 기본 스탠스예요. 딱 한 번 틀릴 때가 언제냐? 변곡 나올 때. 이때는 틀려요. 그렇죠. 매수했다가 조금씩 매수했다가 물려버립니다. 물리면 여기서 변곡이 나오죠. 매도. 그 이후에 다시 매수시에 또 들어왔어요. 여기. 이때 매수시에 또 들어왔습니다. 올라가고 있죠. 사상 최고가. 2차 전지주 LNF입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시죠. 실예로. 지난 거니까 보는 거예요. 이 종목 뭔지 모르겠지만은 우와, 어마어마하죠. 큰 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십시오. 상승 추세죠. 계속 상승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시마다 매수. 매수하고 나서 기다리면 무조건 먹어요. 그렇죠? 조정시마다 매수. 다 먹습니다. 근데 마지막 변곡이 나오기 직전에 틀리게 돼 있어요.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이때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면 무조건 물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변곡 나왔죠? 매도입니다. 잘라요. 여기 잘라보니까 한 15만 원 나오네. 아, 열받죠. 왜냐하면 꼭지가 17만 3천 원인데 15만 원에 팔아야 돼. 아, 2만 원 덜 먹었습니다. 우리 절대로 추세 매매 하실 때는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사람입니다. 사람. 잘 그랬죠?
예, 절대로 꼭지 머리에 못 판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어깨에 팔 수밖에 없다. 이게 추세 매매입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 팔러 가지 않습니까? 그 어깨가 바로 15만 원이었다. 이 종목은. 머리는 17만 3천원이고 왜? 매도 신호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15만 원이 나왔어요. 15만 원이. 근데 여기서라도 팔았으면 다행이죠. 보십시오.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8만 1,00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8만 1,300원까지. 지금 8만 1,300원까지 떨어졌어요. 야, 15만 원에도 팔았으면 이게 어디야? 그렇죠? 거의 반토막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정석적인 흐름을 보인 게 뭐냐? 카카오입니다. 지금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달랑달랑한 자리에 있어요. 이거 깨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카카오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매매 방법, 스탠스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부터 제가 럭키7 딱 7개 종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추세 매매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추세 매매를 믿고 롱텀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의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께 부자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7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내용은 여러분이 공부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들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십시오. 그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월봉입니다. 뭔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월봉이 우와, 화려하네요. 수년, 거의 한 10년 넘게 어떤 월봉을 보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월봉 차트는 우상향해야 돼요. 아, 살아있구나. 큰 흐름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보시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만약에 월봉 흐름이 이러고 있다. 이런 종목이다. 이런 거 만지면 안 돼요. 사양산업 내지는 섹터가 죽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습니다. 이런 섹터, 종목들. 손대면 안 돼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게 뭔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이죠?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의 미래와 함께 달리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부품 얘기 있지만 XR 글라스도 그렇고 애플카까지 궁극적으로 함께 가는 기업 LG 이노텍입니다. 지금 요거는 짧은 기간을 좀 본 거예요.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는데 여기 보십시오. 작년 11월에 변곡점이 나옵니다. 딱 변곡점이 나오죠. 그 이후에 치솟아서 계속하고 있는, 지금도 우상향하고 있는, 그렇죠? 추세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선이 우상향할 때는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면 항상 먹었더라. 그게 아직도 유효한 종목이다. 그게 아직도 유효한 종목이다. 자, 1번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아, 이것도 두 번째 종목의 월봉입니다. 월봉 화려하죠? 그렇죠? 아하, 2016년까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종목 같습니다. 아, 꽤 오래됐네요. 그래도. 월봉 자체가 아주 화려하게 올라가 있는 종목. 근데 이걸 우리가 일봉을 들어가면은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길게 보셔야 돼요. 아, 살아있구나. 월봉을 보시고. 자, 이 종목은 뭔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바이오 종목입니다. 대표 바이오 종목인데 요거 보십시오. 흐름을 잘 보십시오. 채널로 보면은 이렇게, 하락 채널인데? 그렇죠? 채널 하락인데 최근 흐름 보시면은 60일 이평선 같은 이렇게 톤이 나옵니다. 톤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홀딩을 하실 수 있고, 매수 포인트는 뭐냐면 이평선이 돌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매수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중장기로 본다면은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바이오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실적이 돼야 되고 미래 성장이 담보가 되는 종목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고. 자, 세 번째 종목. 월봉은 다 끝내준다 그렇죠? 예, 월봉 보시면은 화려합니다. 이렇게 쫙 성장하고 있는. 조정은 중간중간에 조정은 나옵니다만은,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월봉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건 뭔가? 보시죠. 아, 삼성전자네. 야, 월봉은 좋은데 일봉 들어가면 갑갑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사실 제가 아빠 찬스를 썼습니다. 아빠 찬스가 아니고 전문가 찬스를 조금 썼습니다. 왜냐하면 60일 이평 같은 경우가 누워있거든요. 아직은 누워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약 2, 3주 동안 한
1, 2, 3주 동안에 계속 이 저점이 안 깨지고 지켜준다면은 이평선은 돌아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자, 그걸 기회를 보시고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미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엉뚱하게 본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것만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계좌를 즐겁게 한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시장이 어려워지면 안전한 종목으로 돈이 몰리게 되죠.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되겠고. 자, 이 종목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월봉을 보시면 화려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중간에 어려움은 있지만 월봉 보면 10년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종목일까? 우리나라에 이런 종목이 있단 말인가? 있지요. 52주 신저가 막 속출하는데 이런 종목들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건 뭘까? SM이네? 그렇죠. 제가 엔터 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엔터주로 뭐 장에도 따블을 냈고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K-팝의 성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K-팝. 우리나라에 성장하고 있는 섹터 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회자가 있는 기업. 그렇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업. 미국이 만들면 그게 K-팝입니까? 중국이 만들면 그게 K-팝입니까? 일본이 만들면 K-팝입니까? 우리가 해야 K-팝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경쟁력이 높잖아요. 그렇죠? 높은 게 아니라 독보적인 겁니다. K-팝이 한류 팬이 지금 1억 명을 넘어섰거든요. 우리 인구가 얼마죠? 70억 넘죠, 지구촌.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1억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SM, 마찬가지로 이평선 같은 경우가 비추세 구간을 들어가고 있지만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아, 이것도 월봉이 이렇네. 야, 우리나라에 이런 종목들이 월봉이 이렇게 성장하는 종목들이 많네요. 2,000개 중에 7개입니다. 2,000개 중에 7개. 물론 되어 있겠지만, 자, 일봉 들어가니까 또 답답합니다, 가슴이. 유한양행. 제약 바이오 쪽이죠. 거의 1년 동안 옆으로 기고 있어요. 막 기고 있습니다. 이 중심 가격 정도면 언제든지 트라이할 수 있는 종목이다. 안정적인 실적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롱텀하게 본다면 유한양행도 모아 나가시면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이것도 월봉이 쫙 올라가죠. 조정은 나오지만 쫙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일봉도 가면 또 답답할 겁니다. 뭐길래?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대표 소재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0에서 한 40%까지는 다 조정이 나왔어요. 일부 종목들은 고점을 또 뚫고 있죠. 아까 LNF 보셨지 않습니까? 동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평선이 돌아 나옵니다. 다시 돌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롱텀하게 우리 소재주들,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셀업체가 지금 미국이든 어디든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4년, 5년 거의 뭐 한 30년까지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밑에 고객사들 성장과 함께 소재업체들도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실적이 탄탄대로고 특히나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 전망까지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고밸류인 게 약간 걱정이긴 하지만 공장 증설 과정을 놓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섹터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 종목. 야, 이것도 월봉은 좋네요. 월봉은 아주 우상향하는 화려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일봉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하겠죠. 스케일을 크게 가야 돼요. 우리 투자를 뭐 일주일, 한 달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투자 뭐 1년 하고 그만둘 겁니까? 우리 2020년 들어오는 공학개미 분들 당장 1년 하고 그만두실 겁니까? 좌절하시고? 아니거든요. 좋은 종목만 롱텀하게 가져간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도 수익을 내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이건 뭐지? 현대차네요. 월봉 보면 이렇게 화려한데 일봉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죠. 단기로 답답하지만은 우리가 롱텀하게 본다 그러면 우상향하고 있는 좋은 종목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평선, 60일선이 이제 돌아 나오고 있는 모습. 수많은 악재에도, 러시아, 중국, 뭐 아니면 쇼티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재들이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장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현대차도 역시 미래가 상당히 탄탄하게 보장되어 있는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롱텀한 관점에서 추세 매매를 믿는다면
그 추세를 믿는다면 여러분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7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단기로 본다면 답답하시죠? 답답합니다. 근데 길게 본다면 좀 우리가 크게 스케일 크게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 우리 1주, 2주, 한 달 투자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크게, 통 크게 보시고 심호흡 하시고, 장은 어렵지만 심호흡 하시고 길게 본다면 충분히 우리의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세 매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든든한 투자법이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